자, 이제 2강입니다. 자, 이론은 다 얘기했고요. 자, 이제 호박불하고 서양 D형불의 기본 생활사는 거의 비슷한데요. 1년에 1세대 가을에 교묘한 여왕벌은 월동을 거쳐서 이듬해 봄 어디 땅속에서 산란을 합니다. 여왕벌은 산란 후 처음에는 화밀고 화분 채취 등 스스로 육아 임무를 담당하다가 첫 배에 일벌이 출현하면 방화 활동을 중단하고 산란에 전념을 합니다. 일벌이 육아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봉쇄가 확장되어서 2~3개월 안에 최성기에 달하고요. 가을철이 되면 숯벌과 신여왕벌, 새로운 여왕벌 출현하여 생식기에 접어드는 동안 참설 여왕벌을 포함해서 일벌, 숯벌이 차례로 갔습니다. 교묘한 신여왕벌만이 땅속에 잠입하여 이듬해 봄까지 휴면에 들어가고요. 창설 여왕 호박벌의 봉군의 크기를 살펴보면 봉군단 평균 일벌수는 약 189마리, 숯벌이 691마리, 새로 출현한 여왕벌수는 평균 108마리로 평균 한 마리의 여왕벌은 약 1000개를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누에를 배울 때 누에가 산란수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왕벌은 1000개 정도 산란을 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화분 매개곤충인데요. 자, 좌측은 호박벌입니다. 우측은 서양 D형벌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설, 그러니까 새로운 여왕벌 사망과 봉군이 이제 약화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요. 자, 겨울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봐도 되고, 겨울에 월동 이후부터 봐도 되고, 봄부터 봐도 되는데요. 자, 일단 봄부터 볼게요. 월동 후에 활동을 시작하는 이제 여왕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알을 낳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일벌 출현하고 봉군을 형성합니다. 왕성하게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창설, 이제 새로운 여왕벌이 가시고요. 봉군이 이때는 약화되고, 이제 가을이 되고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땅 속에서 이제 월동해서 봄 되면 이렇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 요게 호박벌이고요. 우측에 서양 D형벌 보시면, 자, 월동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죠? 알을 이제 봄에 낳겠죠? 이제 여름이 됐어요. 그러면 일벌이 출현하고 왕성한 봉군이 형성되는 거 다 똑같죠? 여기까지, 그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을을 지나요. 가을에 교미를 하고 땅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그래서 요 순환 사이클이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형벌에 있어서 화분 매개 전용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비닐하우스, 온실 재배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연구를 우리는 하니까 농사 지을 경우하고는 다르죠. 농사 짓는다면 뭐 이렇게 하겠지만 실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그 보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우스 재배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온이나 악천후 조건에서도 얘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까 5도씨에서도 활동을 한다 했죠. 그죠? 자기 몸에서 열을 내가지고 그 정도로 얘가 액티비티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시설 재배하는 데는 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무밀 작물, 무밀이 뭐죠? 꿀이 없다 하면 미련이 없는 작물, 토마토 등에서 얘를 활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D형벌의 연중 정식 체계도인데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제 아까 요거 봤죠, 그죠? 요 흐름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정도. 세밀하게는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볼게요. 연중 정식 체계들을 보면 맨 처음에 여왕벌이 이제 봄이 되어서 알을 낳는다 했죠. 겨울에 활동해서, 그죠? 유충이 됩니다. 그럼 사령이 된다는 거죠. 그럼 번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벌이 출현합니다. 산란 후 약 한 달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일벌이 50마리 되고 일벌이 100마리 이상 출현합니다. 숯벌하고 여왕벌이 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교미를 하죠. 그러면
여왕벌은 우화 5일, 우화가 뭐죠? 이 날개 다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 숙벌은 7일, 일주일, 교미를 하고요. 일주일째. 그리고 온도는 19에서 23도씨를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20도씨 내외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전철일 과정을 통해서 여왕벌이 인공월동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월동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냉장온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에도 그렇고 냉장온도. 그러니까 4도씨 얘기를 했는데 2.5도씨 내외로 유지를 해주고요. 시기는 우화 14일 이내, 그러니까 날개 달고 나오면 2주 이내에 한다 한 말이죠. 그 다음에 기간은 한 2.5개월 이상, 그러니까 2, 3개월 정도는 월동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왕벌이 월동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비행 3일이라는, 비행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3일, 이 얘기입니다. 3일간 비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탄산 처리를 합니다. 탄산이 뭐죠? CO 처리라는 뜻이요. CO, 탄산 처리를 해서 30분 동안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여왕벌이 이제 산란하는 조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다학 조건은 29도씨에서 습도는 65%, 암 조건에서 유지를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먹는 이제 먹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왕벌이 알을 놓으려고 하면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이를 준다. 먹이는 40% 설탕물, 화분 단자를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건 산란기고요. 신선한 양질의 화분을 충분히 공급해준다. 지금 여러분들이 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 목청이라는 게 있어요. 목청은 산에 가면 큰 나무, 고목나무에다가 얘들이 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 목청은 몽구에, 참고로 암 환자가 폐암, 사기, 이런 환자들이 이 목청꿀을 지속적으로 먹고 완치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게 이 목청입니다. 그러면 일반 꿀은? 라고 묻는다면 내가 답을 못해.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는 하나도 없어, 논문으로.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목청, 석청 이 얘들도 논문에서는 그 에비던스는 없어요. 단 항암, 항염증 효과는 뛰어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산삼하고 인삼하고 차이다. 그 정도로 보면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만드는 거 해야 되잖아. 그럼 목청은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야. 내가 목청을 구하려고 했어. 여기저기 사방에 내가 인맥이 되니까 연락을 했는데 못 구해. 교수님 파는 사람도 말은 장담 못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직접 목청 따는 강원도나 아니면 산청, 함양에 직접 가야 돼. 가서 그분이 직접 따는 걸 보고 사와야 돼. 안 그러면은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기본적으로 1리터에 100만 원 이상 합니다. 부르는 게 없으니까. 뭐 200만 원 불러도 사야죠. 안 걸린 사람들이 나서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 버섯 중에 최고 비싼 버섯이 뭐예요? 트러플. 응? 트럼프? 트러플은 뭐지? 송로버섯. 송로? 그것도 비싸지.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버섯 중에 영지버섯? 영지버섯 비싸지. 영지버섯보다 더 비싼 거. 송이? 많이 나지만, 송이버섯이 제일 비싸잖아. 약용으로 하는 거 외에 일반적인 식용 중에서 영지 상황은 전부 뭐예요? 약용 버섯이야, 그건. 그런데 일반 버섯 중에서 송이가 제일 비싸잖아. 그렇잖아. 모르나? 1kg에 송이버섯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 하죠, 그죠?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송이버섯하고 새송이버섯 여러분들 알죠? 송이버섯은 도대체 실제 재배를 해봐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송이버섯이 안 되는 거야. 실내 재배가 안 돼서 결국 나온 게 새송이란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조금 생긴 것도 비스무리하고 향도 비슷하잖아. 근데 그 효능이나 그 향을 못 따라가. 그러면 버섯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겠다. 송이버섯을 산에 솔밭에 소나무 재배되는데 인공적으로 균주를 집어넣어 가지고 배양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기른다 이 말이지. 그럼 엄청 부자가 되겠지. 아직 감이 안 오나?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송이버섯이 비싸고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삼은 일반 인삼보다 산삼이 예를 들어서 30년 정도 되면은 한 뿌리에 기본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하잖아. 그럼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더라는 거지, 양의적으로. 그러니까 비싸지. 그러니까 그걸 산삼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무슨 버섯이다? 그게 산양삼이에요, 산양삼. 그 함양에 가면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런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벌에 있어서는 뭘 하면 좋겠다? 없어서 못 판다는데. 목청하고 석청만큼 기능성을 가진 걸 산에 내가 임자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지. 산양삼 정도 이상으로. 아직 감이 안 오나? 하여튼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이게 토종꿀이라고, 토종벌통을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가 아주 내추럴한데 농약 치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럼 거기 놔두고 이제 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꽃가루 꿀 다 이제 모으는 거지. 그러면 토종벌하고 일반벌하고 다른 게, 일반 꿀은 이게 농축이 잘 안 돼 있어. 그냥 이렇게 용액을 떨어뜨리면 물보다는 진하지만 우유처럼 그렇게 흘러내려요. 조금 더 진하지만. 근데 토종꿀은 아예 거의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 중력에 의해서. 아주 컴팩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차이다. 어떤 사람은 그거 모르고 그냥 토종꿀이다 하고 뭐 파니까 그냥 뭐 가서 사고 하는데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합성에서 만드는 당이 몇 탄당이죠? CO2하고 H2O 결합해서 햇빛 받으면 뭐가 나와요? CO2하고 H2O하고 햇빛 라이트가 비춰지면 뭐가 나와요? C6H12O6가 나오죠? 산소가 나오죠? 이거 몇 탄당이에요? 6탄당이죠. 그 벌꿀은 무슨 당일까? 6탄당이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지. 프로토스가 뭐예요? 과당이에요, 과당. 과당하고 5탄당이에요. 2탄당. 그러면 분해가 빠르다, 느리다? 분해가 겁나게 빠르다니까. 엄청 빠르다. 근데 고혈압 환자가 꿀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뭐 된다? 정론타는 좀. 당뇨 환자가 벌꿀을 갑자기 확 먹으면 뭐 된다? 죽을 수도 있어. 이건 내가 너무 과격하게 얘기한 거고. 좋다고 그냥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먹느냐. 이거 빨리 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혈당 수치가 예를 들어서 80에서 이거 한 2스푼 먹고 나면 150, 200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1시간 안에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꿀을 먹을 때 섬유질하고 같이 먹어줘야 돼. 섬유하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아파 누워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감기몸살하고 이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기력을 돋군다고 꿀을 물에 타서 이렇게 먹어서 그 꿀은
소위 진짜 꿀이었어요. 완전 토종 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조금 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갑자기 뭐든지 그래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든지 갑자기 팍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서서히. 그럼 우리가 췌장이 골뱅이 안 된다며. 췌장이 갑자기 여러분들 뭐 사탕, 뭐 단 거, 아이스크림 좋다고 그냥 팍팍 먹죠. 그럼 췌장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비명도 못 질러. 제일 깊숙이 있으니까 아프다 소리도 안 해. 어느 순간 당뇨병이다. 어느 순간 췌장암이다.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단 거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먹고 죽으러 가면 안 되고 먹고 싶잖아. 그런데 대비해서 섬유수를 먹어줘야 돼. 섬유수 먼저.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먼저 먹지 말고 뭘 반찬을 먼저 먹어라. 그 전에 물을 반컵 정도 마셔라. 그럼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 부하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벌꿀도 몸에 아주 좋긴 한데 혈당을 올립니다. 과당하고 이탄당하고 글루코스하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 벌려고 하면 뭘 갖고 돈 벌 수 있겠다. 우리 배운 거 가지고 한번 돈을 만들어 봐요. 아, 꿀이 면역력이 좋고 기력도 오는 때 최고잖아. 암 환자도 살리잖아. 근데 많이 먹으면 가시잖아. 당뇨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꿀 산업을, 양봉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고 밀원 식물을 많이 심잖아, 지금. 근데 꿀 중에 최고 좋은 꿀은 사실 밤꿀이 엄청 좋은 건 다음 얘기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만들어 보라고 지금 100억짜리 업체 매출 내는 거 바로 만들어 보라고. 우리 배운 거에 답이 다 있어. 뭘 하면 될까? 일단 꿀을 따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응? 꿀을 따는 걸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상으로 해야지. 지금 당뇨 예방하면서 꿀도 먹을 수 있고, 면역력 높이고, 기력도 꾸는 걸 하자는 거잖아. 네. 그러면 꿀을 바로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뭘 다른 방법을 쓰자는 거지. 어떻게? 섬유질과 함께 가공을 해서. 그렇지. 섬유질 뭘로? 허이, 지금까지 배웠다, 이거. 뽕잎이 어떤 역할을 한다 했어요? 당뇨. 어? 당뇨 예방.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뽕잎 말고 다른 거 또 있지. 오디는 먹기는 좀 그렇고, 그것도 당도 많이 쓰니까. 뭐? 여주라고 들어봤어요? 여주가 있어요. 그 당뇨에 좋아. 그럼 오디를 제외한 뽕잎, 뭐 가지를 활용하든지 또 누에를 키우면 누에 똥, 이건 조금 표현이 그런데 누에 똥이 섬유질이 최고야. 그 누에 똥 먹으라면 먹겠나? 안 먹지. 그럼 뽕잎을 활용을 하는 거라. 그래서 뽕잎을 활용을 해서 아주 컴팩트하게 한 알, 두 알로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100배, 200배 팽창하는 거야. 물을 따뜻한 물하고 마시면. 그럼 뭐예요? 꿀을 먹어도, 한 스푼 먹어도 혈당치가 팍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산업이라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 농산업에서 할 수 있는 산업이라.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배운 것들 모든 게 답이 다 있어. 그걸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느냐의 차이지.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서양 대형벌 실내 사육법은 기본적으로 호박벌하고 비슷한데, 사육 온도는 호박벌보다 뭐하다? 1, 2도 높은 29도씨로 유지한다. 교미 온도는 1, 2도씨 낮은 19에서 23도씨로 관리한다.
이게 29도씨가 지나치게 높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25도씨 정도인데 이게 지나치게 높게 됐다. 자, 중식 체계 역시 호박불과 동일한데 여왕불이 인공 월동에 들어가는 시기를 우하후 14일 이내로 관리한다. 그 다음 사육시설 기준은 호박불과 서양 대형불의 최적 생산을 위한 기본 시설은 다음과 같다. 사육량과 생산에 따라서 규모와 크기는 달라지는데, 자, 산란실은 알 낳는 곳이죠, 그죠? 여왕불의 산란 시작 후 일벌의 5마리 정도가 될 때까지 사육하는 장소로 산란 유도 장치가 있으면 더욱 산란을 촉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정식은 늘리는 것이죠. 산란실에서 옮겨온 초기 봉군을 일벌이 50마리 이상 될 때까지 키우는 장소로 판매용 봉군을 준비하는 곳이고,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춰야 하고 환기 시설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봉군 숙성실은 새로운 여왕벌이 생산될 때까지 사육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정식실과 겸용해서 사육이 가능하며 역시 항온 항습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 교미실은 호박벌을 교미시키는 장소로 채광과 환풍 시설을 갖춰야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채광하고 환풍이 왜냐하면 유충 상태로 있을 때는 햇빛이 필요가 없어. 거의 모든 곤충이 다 그래요. 음지를 좋아해. 햇빛이 있으면 싫어해. 전부 땅속으로 톱밥, 사료나 그 깔개 밑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성충이 되면 햇빛을 좋아해요. 그 빛이 있어야 돼. 근데 너무 강한 직사광선보다는 형광등도 불도 괜찮고요. 들어오는 불빛도 여기에 창으로 들어오는 불빛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환풍 시설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생물이 특히 동물이잖아. 동물이 많이 살다 보면은 가스가 나오죠. 그죠? 호흡을 하니까. 그럼 CO2 가스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럼 여러분들 텐트 안에 자잖아. 그 캠핑 갔다가 텐트 안에 자면은 잠이 겁나게 잘 오죠. 잠 안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숙면 취할 수 있다? 텐트 속에 들어가 자면 잠이 잘 와. 왜? 마취가 되는 거야. 산소가 부족하니까. 나는 잠 잘 자. 텐트 안에 자니까. 살짝 열어놓고. 잠 안 오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그 뭐 국화차가 좋다, 뭐가 좋다, 다 방법이 있는데 대추가 좋고 뭐 있긴 한데, 막 예를 들자면 요거하고 연계해서 내가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 그럼 여기에 곤충을 키운다 하면은 환기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CO2 농도가 높아지면은 얘들이 성장에 아주 막대한 음의 영향을 미칩니다. 안 좋다 이 말이지. 그러면 산란수도 줄어들고 성충의 활동도 약해지니까 얘가 건강하지를 못하니까 병에 많이 걸린대. 한번 병 걸리면 전체가 감염되어 버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저온고는 여왕불을 인공 월동시키는 장소로 냉장고로 사용한다. 그리고 꽃가루 보관용 냉동고는 필수적이다. 그 아까 냉장고 온도 몇 도로 했어요? 2.5도 정도 한다 했죠, 그죠? 그 다음 세척실하고 준비실은 D형불을 사육하는 데 필요한 사육상자, 먹이통 등 사육 도구들을 세척하는 장소와 사육 과정에 필요한 도구 및 용기, 물건을 준비하는 장소다. 그 다음에 활용 주의사항입니다. 호박불은 우리나라 토종 D형불로서 토마토 등 무밀 작물의 효과를 보여서나 현재 6종 단계라 보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대신에 서양 D형불을 현장에서 보급 사용하기 때문에 서양 D형불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 서양 D형불은 주로 시설 과채류, 시설 과채는 알죠, 그죠? 채소 중에서 열매가 달리는 거, 토마토, 애호박, 파프리카, 멜론, 참외, 피망, 고추, 수박, 사과, 단감, 자두, 복분자 등 23작목이 이상이 해당됩니다. 종자 6종용 및 채종용 등에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노지과수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노지과수가 뭐예요? 자두라든지 단감, 사과 이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시설 토마토를 사료로 활용법을 설명하면요. 토마토는 원래 풍미화가 뭐죠? 바람에 의해서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방화곤충이 거의 없다. 따라서 수분을 위해서는 꽃을 가볍게 진동시킨다. 그래서
약은 꽃가루라는 말이죠. 수술 끝에 꽃가루를 만드는 주머니 모양 부분을 꽃가루를 주두는 암술머리를 말합니다. 떨어뜨리면 수정이 되어서 과실이 커져 종자가 맺어집니다. 시설 토마토 수정의 유럽은 95% 이상, 한국에서는 약 40%가 서양 대형벌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형벌은 꽃가루가 성숙한 꽃들만을 선택적으로 방문하고 개화 직후에 꽃가루가 성숙되지 않은 꽃은 방문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벌이 날아다니면서 더듬이하고 겹눈을 통해서 꽃의 상태와 성숙한 꽃가루의 냄새를 감지를 합니다. 아주 똑똑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벌은 토마토의 꽃을 방문하면서 약의 끝부분을 큰 턱 사이에 끼워 물고 위를 쳐다보면서 고정한 이후에 가슴 근육과 앞뒤 날개를 아주 빠르게 진동시켜서 꽃가루를 털에 붙여모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진동시켜서 수분한다 해서 진동수분형 꽃벌 이렇게 해도 말합니다. 디형벌의 진동작용에서 꽃가루가 주위에 떨어지면 수분이 완료되고요. 그때 일벌은 배 위에 떨어지는 꽃가루를 앞다리와 가운데 다리를 사용하여 뒷다리의 양쪽 넓적다리에 있는 꽃가루 바구니에 모아서 직경 2-3mm의 꽃가루 단자를 만들어서 집안으로 운반합니다. 이 꽃가루 단자의 한 개의 무게는 약 10에서 35mg 되고요. 이때 양쪽에 동일한 꽃가루 단자를 부착하기 때문에 양다리에서 거의 배량의 2배란 말이죠. 꽃가루를 운반하지만 그 꽃가루의 크기는 일벌 개체의 크기라든지 토마토 품종에 의한 꽃의 크기, 꽃가루 양의 차이, 또 같은 꽃에 대한 방화 횟수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토마토의 경우 일벌은 꽃가루를 채집하기 위해서 하루에 5회 내지 12회나 밖으로 나가고 한 개의 꽃에 약 2 내지 10초 정지하면서 1회의 채집 활동에 50에서 220개의 꽃을 방문한다. 한 번 채집하는데 50개에서 220이니까 한 번 5초 정도, 3초라고 가정하면 200군데 방문하면 몇 초예요? 600초죠? 그럼 600초면 몇 분이다? 10분. 10분이다. 그럼 10분 동안 나가 다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디형벌의 방화에 의해서 약에는 파성의 씹혀진 상처가 나서 몇 시간에서 며칠 후에는 그 부분이 갈색으로 변해서 씹은 흔적, 바이트 마커, 이것이 난다. 특유한 상흔을 만듭니다. 이것은 벌이 방문한 증거일 뿐 과실의 발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어떤 분들은 이거 모르면 뭐 한다? 이거 병인 같다 싶어서 약 치본다. 그 순간 벌도 죽고 상품 가치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흔적이 저온기에는 갈색으로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눈에 거의 떠이지 않는 과실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토마토 꽃이죠, 그죠? 예, 이 서양 디형벌이 이렇게 생겼죠.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앞다리, 가운데 다리, 뒷다리 딱 이렇게 부둥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서양 디형벌을 연구하는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종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어디 있어요? 농촌진흥청 잠사곤충부가 어디 있어? 농업과학원 잠사곤충부. 눈 이거 하지 마. 감염 다 돼. 눈 문제 돼. 요거는 뭐 어떤 과정이에요? 소화시키는 거. 응? 유충해서 성충으로 성장시키고. 이거 알면은 공부 다 했다. 불공부 다 했다. 정확히 얘기해봐요. 뭐 하는 과정이에요? 우화 하는 과정 맞아? 맞아. 요게 뭐예요? 요게 유충이 요 안에 들어있어. 그 먼저 나온 애들, 이제 요 나올 애들. 잘 이해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벌의 포장 내 방화 특성 보면은 디형벌은 낮은 온도에서 활동성이 강하며 5, 7도씨에서 시작해 10도씨 이상 되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진 후에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활발합니다. 활동 저거는 10에서 25도씨로 3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활동이 뚜렷하게 약해집니다. 35도씨 이상이 되면 방화를 거의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꿀벌과 달리 자외선 제거 필름을 피복한 곳에서도 활동이 가능하고요.
D형불을 사용하면 토마토톤 처리에 드는 노동력의 감소라든지 경비 절감뿐 아니라 호르몬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과육의 부실인, 그 공동화가 뭐죠? 공동과. 과일의 가운데가 텅텅 비는 걸 공동과라 그래요. 공동과의 발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시설재배 토마토는 개화 시기에 식물 성장 호르몬제, CPA, 포클로로 페녹시 아세틱 애시드, 토마토톤이라고 하죠. 일명 살포해서 착과와 가실 비대를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많이 살포를 했어요, 토마토톤. 자, 그 다음 포장리에서 설치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대상 하우스에 척창망을 설치해. 척창. 단일의 탈출을 예방한다. 만일의 탈출을 예방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척창이 비닐하우스라면 척창에 그 네트가 없이 그냥 열어놓으면 얘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네트를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된다. 망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곤충산업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곤충을 사육을 하려면 반드시 이중창이라 해야 됩니다. 이중창. 그리고 창이 이중창이 아니고 문이 이중문이어야 합니다. 출입문. 저기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저기는 이제 이동이 못하도록 하고 여기서 들어올 때 여기서 들어오잖아. 여기서 들어오면 이제 바깥에 준비실이라고 있고 요 안에서 사육실이 다시 들어가야 돼. 그 왜 그래 하느냐? 처음에는 세척을 해야 돼. 깨끗하게. 그 에어워셔가 있으면 가장 좋고 뭐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준비물들은 전부 소독을 다 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 청소 도구부터 시작해서 안에서 뭐 수레바퀴 또는 통 모든 게 소독이 돼야 됩니다. 소독제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양하게 있으니까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곤충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안에 있는 곤충이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해야 돼요. 이 곤충 사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그렇게 안 하고 바깥에 있는 곤충을 내가 그냥 뭐 안에 먹이 놔두고 온나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키우다가는 알겠죠? 문제된다. 문 쪽 앞 안쪽에 1m 높이 선만 설치하고 그 위에 D형벌 봉군을 올려놓되 가능한 벌통 문 방향을 남쪽으로 향하게 한다. 운반해온 벌통을 약 1시간 이상 안정시킨 후 오후에 소문, 작은 문을 개방해서 다음날 아침에 활동을 하도록 한다. 농약을 살포해야 될 경우 전날 오후에 D형벌이 소문, 작은 문을 나오지 못하고 들어만 가도록 조절해서 농약 살포 전에 그늘지고 안전한 곳에 옮깁니다. 그 후 2일에 1회씩 꽃가루를 공급하여 봉쇄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농약 안전 사용 기간이 경과한 후 벌통을 하우스 내에 옮겨 안정시킨 후 다시 벌통문을 열어서 방화 활동을 시킵니다. 토마토 하우스는 D형벌의 방화 활동 마리수를 조사하고 피었다가 시들은 꽃을 약 30개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수확해서 씹은 흔적이 80% 미만인 경우는 새 통으로 교체를 한다. 왜 그렇죠? 얘의 활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 주의사항. 호박벌은 실내 사육 시 겸유율이 약하다. 그죠? 그래서 겸유 조건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서양 D형벌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연 생태에 침투했을 경우 국내 서식 D형벌과 교배되어서 토종 유전을 오염시키거나 종 간의 생존 경쟁을 해서 토종 D형벌을 밀어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용하고 난 폐봉구는 반드시 소각하거나 여왕벌이 벌통 내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라. 요게 이제 시절 토마토 내 D형벌 봉군인데요. 요처럼 작아요. 폭이 40cm 정도 됩니다. 예. 자, 꿀벌, 소위 한입입니다. 꿀벌은 꿀벌 생산뿐 아니라 꿀, 꽃가루,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의 생산에 크게 기여한다. 화분 매개곤충으로서 꿀벌을 주목받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500여 종의 작물 가운데 30%가량을 수정시키고 있다, 꿀벌이. 그래서 상당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는 생명자원이라 말한다. 꿀벌은 분류학적으로는 벌목, 하이메노테라, 꿀벌 상과, 아포이디아, 그 다음 꿀벌과, 아파이데, 꿀벌 속, 아피스 속하는
곤충으로 지구상에는 총 9종의 꿀벌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큰 꿀벌, 자이언트 아니비입니다. 인도 최대종 꿀벌, 아피스 돌사타, 작은 꿀벌은 리틀 아니비라고 하고, 인도 최소종 꿀벌인데 아피스 플로리아, 양봉 꿀벌 아니비입니다. 이것은 아피스 멜리페라라고 합니다. 동양종 꿀벌은 오리엔탈 아니비, 재래 꿀벌은 아피스 세라나 등 4종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지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촌진흥청에 잠사곤충과의 시험을 치려고 하면은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양잠학을 공부를 하고 산업곤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화분 매개형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서양종 꿀벌을 이용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서양종 꿀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 생태적 특징을 보면요. 꿀벌의 사회는 사회성 곤충 중에서 가장 진화한 곤충으로 여왕벌, 숫벌, 일벌의 3계급으로 나눠진다 했죠. 그죠? 항상 봉군, 콜로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의 기능적 군단위로 생활하고 있고, 봉군 한 마리 여왕벌, 계절에 따라서 그 수가 변하지만, 변하는 수만 마리의 일벌, 그리고 번식기인 4~9월에 나타나는 3천에서 2만 마리의 숫벌이 모인 왕국을 이루고 살며 철저히 분업화되고 독립된 사회를 살아가는 일군 1왕제입니다. 이게 여왕벌이 2마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안에 2마리가 됐다 하면은 분리를 해줍니다. 새로운데. 그래서 그 방법은 바깥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꿀을 묻혀가지고 저기 유도를 합니다. 여왕벌을 꼭 옮겨놓고, 그러면 얘들이 따라와. 그러면 이제 분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새 벌통에 꿀 싹 모아서 집어넣어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봉군은 애소성. 애소성이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장소를 사랑하는 그런 거. 번영성, 정식하는 거. 배타성, 다른 걸 싫어하는 거. 기소성, 돌아오는 거.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 여왕벌이 겁나게 크잖아요. 요 사진에서는. 그죠? 그죠? 크죠? 거의 뭐 2배 정도 되잖아. 요게 일벌이고 요게 숫벌입니다. 그거는 숫벌은 색깔이 약간 좀 흑갈색에 가깝고, 요 꿀벌은 어때요? 아주 노란색이 노랗게 드러나죠. 그죠? 요거의 차이다. 여왕벌은 이제 알겠죠. 그죠? 보면 크고 약간 붉으스름한 애다. 그 다음에 꿀벌과 말벌이 벌침 모양. 요 꿀벌 이 벌침이 이렇게 생겼어요. 말벌은 어때요? 이렇게 생겼죠. 그 말벌한테 잘못하면 쏘이면은 큰일 납니다. 그 말벌도 2종류가 있어요. 우리 토종 말벌이 있어. 근데 토종 그게 말벌인지는 정확히 얘기하기는 많은데, 그 서양 말벌은 엄청 커. 엄지손가락만 해. 근데 우리 토종 말벌은 요것보다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 작아. 근데 서양 말벌이 쏘이면은 갈 수가 있어요. 진짜 가. 진짜 별이 될 수 있어. 근데 서양 말벌 말고 동양 말벌, 요것보다 작은 말벌이 있어. 생긴 거는 비슷한데 작아. 얘는 좀 스트롱한 사람은 큰 문제가 없어. 뭐 나도 몇 방 쏘이 봤는데 엄청 아프긴 아파. 근데 뭐 죽을 정도는 아닌데, 서양 말벌 큰 거 있잖아. 엄지손가락만 해.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는 뭘 하고 가야 된다? 말벌을 조심해야지. 뭘 준비를 해야 된다? 산에 갈 때 주의해야 될 거, 화장하면은 절대 안 된다. 화려한 옷을 입으면 절대 안 된다. 그죠? 그게 핵심이라고. 화려한 옷, 향,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시커먼 옷 입고 가라. 시커먼. 화려하지 않은 옷 입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한다? 에프킬라를 반드시 준비하라. 그리고 혼자 가면 죽을 수 있다. 반드시 휴대폰을 갖고 가라. 동반자하고 항시 같이 움직여라. 그 중에서 산을 잘 타는 사람하고 같이 가라. 휴대폰 터지는 곳으로 가라. 휴대폰 안 터지는 곳은 안 된다. 이게 철칙이잖아, 등산에.
나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내려오는 게 힘들어서, 귀찮아서. 자, 그건 농담이고요. 자, 그 다음 뿔가위 분류에 보면 뿔가위입니다. 머리 뿔이 이제 가위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위뿔이라고 합니다. 화분 매개곤충 중에서 벌목, 꿀벌과 가위벌과 뿔가위 벌속이 오타가 제법 있네요. 가위 벌속은 광범위한 목초 재배지나 가수원에서 중요한 화분 매개곤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온대 지역 낙엽 과수의 화분 매개에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종류는 뿔가위 속 뿔이다. 화분 매개곤충의 낙엽 과수입니다. 온대 지역. 뿔가위 분류는 동양구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과 북중미에만 분포한다. 약 250여 종이 알려져 있고요. 북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1종의 뿔가위 분류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뿔가위 분류는 총 4아속의 7종입니다. 이 중에서 과수의 수분용 곤충으로 산업적 개발 및 정식 이용이 가능한 종류는 머리뿔가위벌, 뿔가위벌, 능금뿔가위벌, 붉은뿔가위벌, 사토외가위벌 등으로 알려져 있다. 뿔가위벌 중에서 사과의 수분율 향상을 이용하는 우점종은 머리뿔가위벌인데 그 외에도 일본, 중국 등에서 이 3종의 근사종이 부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체로 몸의 크기만 다를 뿐이고 세부 형태적 차이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고요. 여기에서는 뿔가위 분류 중에서 가장 우점종인 머리뿔가위벌의 형태적 특성, 야외 정식법 및 이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뿔이죠, 뿔. 그래서 이름이 그리 지어지는 게 머리에 뭐 있다? 가위처럼 생긴 뿔이 있다. 그래서 머리뿔, 가위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하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 묶고 하는. 그렇지. 그래서 요가 한 대 모아 놓는 거지, 그지? 요렇게. 단 만들어가 세워 놓는 거지. 그늘로 딱 만들어서 세워 놓으면 벌들이 오겠지. 여기에. 요 좀 알을 넣은 거지,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알집이 응? 그냥 나무가. 알집이 되는. 알집이 된 초롱 같은 거 요런 거 한다면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 그 요 알을 쓴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얘들이 뭐 한다. 요렇게 지금 알을 쓸어놨잖아. 그죠? 네. 자, 요거는 위에 줄은 뭐예요? 암컷, 머리뿔, 여기 머리뿔 가위뿔, 그 다음에 뿔가위뿔, 뿔가위뿔, 그 다음 요거는 붉은 뿔 가위뿔, 능금 뿔 가위뿔, 그 다음에 사토의 가위뿔. 근데 모르겠죠, 그죠? 네. 사이즈도 적고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래쪽은 이제 수컷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뿔 가위벌은 머리 부분은 흑갈색이고 배에는 광택이 있는 갈색 털이 있는 종이다. 암컷 성충의 체장 길이, 체폭, 체중은 1cm 정도, 그리고 4.7mm, 그리고 무게가 49에서 70mg 정도니까 1000mg이 1g이지, 그죠? 그죠? 그러면 10마리 하면은 약 0.7g. 그러니까 13마리 정도 하면 1g 정도 되겠네. 너무 작다, 그죠? 수컷 성충은 암컷보다 약간 작은 대신에 머리뿔이 길고 머리 중앙부에 갈색 털이 많이 있어 구분이 되고요. 또한 배는 암컷보다 암흑색, 광택이 있고 털은 없다. 1년에 1회 발생한다. 이것은 관리상 편리할 뿐 아니라 뿔벌의 단점을 보완 대체종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사과의 수분 작용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종으로 사과의 수정률이 꿀벌에 비해서 80% 이상 높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이 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기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이 파괴되지 않게 필요한 양의 봉을 한 번만 입수하면 이용 후에도 농가 주변이나 상간지에서 자가 정식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
자, 얘 보면 요겁니다. 요거는 암컷이고 수컷입니다. 수컷이 커요, 암컷이 커요? 암컷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곤충에서는 성충이 되었을 때는 그렇지만 유충에서는 거의 암컷이 큰 게 많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훨씬 크잖아. 네. 근데 굼벵이 같은 경우에는 암컷이 커. 통통해.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성충이 뭐가 먼저인지는 일단 순서는 뭐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순인데, 자, 성충이 월동했다 치고, 그죠? 자, 우화가 뭐죠? 우화. 어? 날개 달고 성충. 그래, 성충이 이제 월동해서 날개 달고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교미를 하겠지. 그죠? 암컷은 1일 교미, 수컷은 10에서 14일 동안 다른 암컷과 교미를 막 하면서 돌아다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놓겠죠? 화분 단자 속에 알을, 아까 화분 단자 만들었죠? 그죠? 만드는 게 있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유충이 되죠? 그 화분 단자를 먹죠? 그죠? 그 다음에 유충에 의해서 꼬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충으로 다시 활동하는 이런 생활상가 계속된다. 성충 출현은 머리뿔 가입은 1년 1회 발생하는 일화성으로 3월 말부터 4월에 꼬치에서 출현하고 대개 수컷이 먼저 탈출, 암컷은 2, 3일 늦게. 평균 수명은 암컷이 한 달 정도, 수컷은 암컷은 침이 있다. 그죠? 위급한 방어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우리가 벌을 건드리지 않으면 벌은 절대 우리를 쏘지 않아요. 지가 이 위험을 느꼈거나 뭐 하여튼 했을 때만 이 침을 쏩니다. 침을 쏘면 지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다. 교미는 먼저 탈출한 수컷은 영양을 섭취한 후 영소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가 암컷이 꼬치에 탈출하는 교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수컷이 암컷의 복부 등 쪽에 올라타는 교미 행동을 보여준다. 암컷은 하루 안에 교미를 하고 수컷은 10에서 14일 동안 다른 암컷과 교미를 하고요. 교미를 마친 암컷은 3, 5일간의 영양 섭취 기간이 지나면 화분 매개 및 영소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알은 암컷 성충은 적당한 영수를 발견하면 다른 암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독특한 페로몬을 분비한다. 그래서 이 곤충의 특징이 거의 이제 페로몬을 냅니다. 이 페로몬이란 게 이거에 관한 연구하면은 경제성이 상당히 좋아요. 할 게 많아요. 그거는 이야기 때 하고. 자, 그 다음 배 밑에 있는 화분을 모아 간직할 수 있는 화분 집적물을 이용하여 모은 화분과 꼬꾸를 가지고 화분 단지를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에 바나나형의 알을 산란합니다. 평균 20, 30개 알을 낳는데 알 기간은 보통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래서 여기 화분 단자입니다. 단자 속에 산란된 알이죠, 그죠? 그 조그만 통 내에 유충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 유충은 처음 출현했을 때 색은 진주빛의 흰색으로 천천히 움직여 화분 단지를 먹고요. 온도에 따라서 다르나 유충기간은 한 달 정도다. 꼬치는 다 자란 유충은 꼬치를 털고 번데기로 변합니다. 번데기 전 기간이 20일, 40일, 한 달 플러스 마이너스 10일이죠. 그리고 번데기 기간은 20일 전후다. 암컷 꼬치의 평균 단경, 장경 및 체중은 5.8, 10.4, 100mg. 요건 10마리 하면은 1g이다. 그죠? 정도이면 수컷 꼬치의 단경, 장경 및 체중은 5.0, 8.9, 60. 그래서 거의 무게가 한 60%밖에 안 되죠. 그죠? 그죠? 그 암컷이 그만이 크다. 이거죠.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암컷과 수컷의 꼬치 비는 1대2에서 3 정도 비율로 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암컷과 수컷의 꼬치 성비가 1대1이 나지 않고 1대2, 3 정도 난다. 그러면은 아까 뺑아리 보호할 때 뺑아리 암컷만 나오게 하는 기술, 방법이 있으면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죠. 그죠? 요건 원리를 찾으면 답이 나온다 이 말이지. 왜 1대1이 아니고 1대2, 3이냐 하는 얘기죠.
자, 성충이 활동하는 것은 8월, 9월 중순에 꽃이 속에 성충이 되고 이듬해 봄까지 그 속에서 휴면 활동합니다. 휴면에서 깨어나도록 하려면 일정 기간 저온 처리를 하고요. 즉 2도씨에서 4개월, 8도씨에서 3개월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머리뿔 가위벌이 생활설을 보면 암컷 성충은 2, 30개 알을 놓고요. 알 기간은 7에 10일, 유충 기간은 30에 35일, 전용 기간은 24, 12일, 그리고 번데기 기간은 20일. 8월 중순에 꽃이 속에 성충이 돼서 이듬해 봄까지 휴면 활동을 하는데 제1형 유충의 성충까지 반려 일수는 얼마? 77일에서 105일이다. 누이는 얼마였죠? 36일에서 55일 정도 됐죠. 그죠? 군뱅이는 얼마다? 88일이다. 유충, 아래서 유충까지. 그죠? 그 성충, 번데기 다 포함하면 120일까지 됐나. 그죠? 안 했나? 맹이는 안 했어? 다음에 하면 되고. 자, 그 산호곤충 이용과 관리의 사분 매개곤충은 이제 겨울에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뭐 어디서 먼저 해야 될지는 일단 자, 먼저 1, 2월에 보면 겨울에 트랩을 설치합니다. 화분원이 풍부한 곳에. 그리고 겨울은 월동을 하겠지. 3, 4월에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4, 5월에는 작은 통을 준비하고 종벌을 이제 방사를 합니다. 그 소종량은 방사 성충이 2, 3배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영소 활동을, 방화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돌아다니면서 꽃을 딴다 이 말이죠. 화분을 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7, 8월은 소통을 수거해서 관리하고요. 그 다음 9월쯤에는 소통을 잘라서 꼬치를 분류를 하고요. 10월 달에는 벌을 이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고요. 보관 온도는 아까 2.5, 3 이렇게 얘기했죠. 2 내지 5도씩.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된다 하는 것까지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